그래서 106회죠. 그래서 106회 보시면 1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질적 특성. 그래서 질적 특성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어야 된다, 신뢰성, 맞게 써라, 목적 적합성. 그래서 신뢰성은 표현에 충실, 검증 가능, 중립인데 대부분 과거 거하고 연관이 많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 사람이 믿을 수 있냐 없냐를 볼 때 미래는 아직 안 왔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에 어땠냐 이거 중요하게 생각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신뢰성은 대부분 이제 과거 거하고 관련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목적 적합성에는 예측 가치, 피드백 가치, 적시성. 종류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번 유형자산을 원가로 평가하면 신뢰성은 저하되나 목적 적합성은 제고된다. 정답은 1번이에요. 바뀌었어요. 이게 맞으려면 신뢰성은 제고되나 목적 적합성은 저하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역사적 원가라는 게 과거잖아요. 그러면 과거는 어디에 더 맞는 방법이라고요? 신뢰성. 그래서 정답은 1번이세요. 그 다음에 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간별 비교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단기 거랑 전기 거랑 비교해요. 그래서 단기가 올해고 전기가 작년이죠. 그 다음에 3번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은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맞아요. 그 다음에 질적 특성에는 목적 적합성하고 신뢰성 맞죠?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2번 재무상태표. 우리 재무상태표 정의 어떻게 되죠?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 자산부채, 자본.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기업의 경영 성과죠. 그래서 수익하고 비용. 그래서 정답 4번. 경영 성과는 재무상태표가 아니고 어디예요? 손익계산서죠. 그 다음에 타인 자본이 부채예요. 그리고 확실히 아는 걸 찾아야죠. 4번은 아니잖아요. 네, 항상 찾을 때 가장 아닌 거 찾으면 돼요. 어쨌든 자본은 자본이잖아요. 그래서 타인 자본은 부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문제 풀다 이상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편하게. 답 다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가 밑줄 치시냐면은 저기 취득원가. 그래서 우리 매입 시에 부대 비용은 뭘로 처리하죠? 원가 처리하죠. 그래서 1번 취득세 맞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사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매입하고 연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매입이에요. 소개예요. 소개예요. 그래서 요거는 소개하는 거니까 요거는 광고 선전비가 좀 더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요. 4번 보시면 다음 중 유가증권과 관련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만기보유증권은 유가증권 형태상 주식 및 채권에 적용된다. 틀렸죠. 왜냐면 우리 유가증권에 지분증권하고 채무증권이 있다 그랬는데 지분에는 단기매매, 매도 가능,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그 다음에 채무는 단기매매, 매도 가능, 만기 보유증권. 그러면 만기 보유증권은 둘 다 들어가요? 한 군데만 들어가요? 한 군데만 들어가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옳은 거 찾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저기 2번 매도 가능 증권은 만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 투자 자산으로 분류하며 주식만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둘 다 있잖아요. 매도는. 그래서 2번도 틀렸고 정답은 3번이에요. 단기는 몇 년 이내죠? 1년 이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만기 보유 증권은 주식에만 적용되며 투자 자산 주식이 아니고요. 만기는 사채예요. 지분이 주식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이 문제는 맞추시려면 좀 여러 가지를 아셔야 되는 문제. 그 다음에 5번. 이건 그냥 컨트롤 F로 열심히 치세요. 그러면 정답은 1번 나와요. 감자 차익은 자본이에요. 그 다음에 6번. 수익의 측정이죠. 그래서 수익의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죠. 1번 로열티 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은 유효이자율 맞고요. 배당금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 맞아요. 정답은 4번이세요. 수익은 권리 의무 확정주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옳지 않은 거 물어봤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권리 의무 확정주의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수익은 실현주의라 그랬잖아요. 비용은 발생주의고 수익은 무슨 주의라고요? 실현주의.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7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매출원가.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 기초상품 플러스 순매입 마이너스 기말상품 마이너스 타계정 모역 대체. 그 다음에 순매입액은 총매입액 플러스 부대비용 마이너스 매입한 출매된 우리 마이너스 매입할. 그래서 공식을 잘 숙지하고 계셔야 맞출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시면은요. 앞에 보세요. 그래서 기초는 50, 기말은 150, 애누리는 75, 총매입은 800. 그 다음에 타계정 대체는 30, 판매 대행 수수료는 함정이에요. 그래서 800에서 75를 빼시면 725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755, 725 빼기 150, 그 다음에 빼기 30.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한테는 계산기가 왜 이래? 계산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산기로 50 더하기 725 빼기 150 빼기 30 하시면 595만원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4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계산 문제 풀 때마다 이거 공식 기억 안 나면 찍기밖에 안 돼요. 공식 잘 숙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거기 보시면은
연무는 2022년 12월 26일 거래처에 상품을 인도하였으나 상품 판매대금 전액이 2023년 1월 5일에 입금되어 동일자의 전액 수익으로 인식하였다. 위 회계 처리가 2022년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그래서 거기 보시면 상품은 팔았는데 돈은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분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차변의 외상 매출금 자산 증가, 그 다음에 대변의 상품 매출 수익 증가.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그래서 보시면은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이죠. 그러면은 이걸 해야 되는데 누락시킨 거예요. 뭐 된 거예요? 누락했으니까 반대로 가는 겁니다. 자산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정답 1번. 그 다음에 수익도 줄어들어요. 우리 수익이 줄어들면 이익은 어떻게 되죠? 줄죠. 이익이 들면 회사 돈도 어떻게 돼요? 줄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되게 잘 나오는데, 이 문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다른 것보다는 나올 때마다 분계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분계가 바뀌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번 원가 행태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무슨 행태요? 원가 행태. 그래서 원가 행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변동하고 고정. 총변동비는 증가, 단위당은 일정. 총고정비는 일정, 단위당은 감소. 조업도가 뭐 할 때요? 증가할 때. 그래서 거기 보시면 조업도의 변동과 관계없이 총원가가 일정한 거예요. 총원가가 일정하면은 고정비입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고정원가와 조업도의 변동에 비례하여 총원가가 변동하는 변동원가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혼합.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은요, 뭘 보시냐면 준변동비라고 있어요. 요건 일명 무슨 원가라 그래요? 혼합원가. 변동비하고 고정비. 무슨 요금이 있어야 돼요? 기본요금. 그래서 1, 2, 3, 4 중에서 기본요금 있는 건 1번의 전화요금이에요. 우리 전화요금 있어요, 없어요? 있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0번. 10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십시오. 개별. 우리 개별원가 계산은 비싼 거 할 때, 그 다음에 종합원가 계산은 싼 거 할 때, 다품종, 소량, 주문, 그 다음에 소품종, 대량, 작업, 제조, 그 다음에 원가표, 그 다음에 공정, 완성품, 완산량, 제조간접비에 배부가 중요. 누가 중요해요? 기말 제공품. 1번 단일 종류의 제품을 연속 생산, 대략 생산. 대량은 개별이에요, 종합이에요? 종합이에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1번. 그러니까 암기 잘하고 계시면 맞출 확률이 조금이라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11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시겠어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저기 영업의 비용하고 공소.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고 남은 기간에도 얘기 또 할 건데 못 외웠으면 좀 외우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외워도 틀려요. 근데 못 외우면 아예 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외운 것 중에 이거 있었어요. 뭐 있었냐면은 외운 것 중에 제공품 수량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초 제공품, 단기착 수량, 그 다음에 완성품 수량,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공손품 수량. 아이고, 완성품을 왜 저기에다 썼냐? 여기가 완성품이죠.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시면은요, 기초가 400개, 기말이 200개, 착수가 1000개, 그 다음에 공손이 200개. 우리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래 완성이 1000개. 그 다음에 완성품 수량의 5%는 정상이래요. 그러면 1000개에 5% 하시면은 50개 나옵니다. 그러면 50개가 정상이면 150개는 뭐예요? 비정상.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공식 같은 거 잘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12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단기총. 요것도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제가 한 번씩 적어 드릴 건데 그렇게 많이 적진 않습니다. 12번 보시면 단기총 제조원가는 이렇게 구해요. 재료비, 노무비, 그 다음에 경비, 그 다음에 간접비. 이런 걸 다 더해서 단기총 제조 원가라고 표현합니다. 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초 제공품 필요 없어요. 함정이에요. 직접 재료 원가. 그 다음에 기말도 필요 없고 직접 노무, 공장 전력, 공장 임차료. 그래서 75만원 나옵니다. 정답 4번. 그래서 계산 문제는 두 가지가 중요해요. 뭐 다른 것도 똑같긴 하지만 내가 공식 같으면 기억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고, 공식 문제가 아니면은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게 왜 들어가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과세 대상. 저희 이거 맞추려고 그때 쪽지 시험 본 것 중에 이게 있었어요. 과세 거래 세 가지.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그래서 4번. 용역의 수입은 없어요. 왜 4번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할 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4번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리고 종류 같은 거 대빵 잘 물어봐요. 왜 그러냐면 시험에서 문제 낼 게 제일 만만한 게 종류 같은 거예요. 아니면 공식 같은 거. 왜냐면 그런 것들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시험에 잘 출제되세요. 14번의 정답은 일단 2번이에요. 이거 저번에도 지나가듯이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우리 사업자 등록증은 과세 개시일, 아니 과세래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그 다음에 2일 이내에 발급해줘야 되고요. 단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신청은 뭐하다? 가능하다. 그 다음에 아무 세무서나 신고 가능. 과거에는 관할 세무서라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세무서만 됐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왜 없냐면은 대한민국이 잘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인터넷이잖아요. 그러니까 통신이나 이런 쪽은 되게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세요. 아무 데서나도 할 수가 있다. 15번 정답은 일단 4번입니다. 환급 안 돼요. 그리고 이거 우리 여기까지는 외웠었잖아요. 어디까지 외웠었냐면은 여기까지. 일단 간이과세자는 개인만 가능하고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8천만원 미만. 그 다음에 공급 대가가 4,800만원이 안 되면 뭐 발행할 수 없다? 세금 계산서.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 계산서 발행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납부도 뭐 한다? 면제한다. 그러면 1번 맞죠? 8,000. 2번 맞죠? 4,800. 3번 맞죠? 그러면 몇 번밖에 안 남아요? 4번. 그리고 이론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표는 이제 앞으로는 무조건 문제 풀면은 채점을 하세요. 그래서 일단 저기 뭐냐 2주 안에 목표는 50점 넘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2주에 10점씩 올린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서 2주에 10점 정도씩만 올려보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다음에 실무시험. 실무시험은 앞에 제가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세요. 개정 과목 및 와서 511번.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에 현금적역 9번. 생산직업 독감 예방접종비 지급. 그 다음에 대체적역 3번. 직원 휴가비 보통예금 인출. 그래서 요런 거 넣으실 때 주의사항은 항상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나오면 안 된다고요? 오타 나오면 골치 아파져요. 그 다음에 2번은 거래처 등록이죠. 그래서 거래처 등록하셔서 450. 그 다음에 회사 이름은 저기 주식회사 대박. 그 다음에 동시 40381-51065. 아이고. 그 다음에 대표자 이름은 박대박. 그 다음에 제조의 원단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달서원길 16. 그래서 이런 거 넣으실 때는 하나만 조심하시라 그랬어요. 뭐요? 오타 나면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골치 아파져요. 그 다음에 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손익계산서. 교재 만드신 분이 그 시험 문제 만드신 분이 잘 만들었어요. 왜냐면 거기에 어느 정도 힌트 얻을 수 있게끔 해놨잖아요. 기초 정보 관리.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손익, 잉여, 그 다음 어디요? 네, 재무. 순서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일단 요 문제는 순서가 중요한 문제라고 했었었죠. 그래서 순서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이 상태에서 어디로 가시냐면은요. 여기 손익계산서 오셔서 광고 선전비가 380이 있는 줄 알았더니 얼마가 있었죠? 530이 있었어요. 얼마가 있었어요? 530. 그래서 결론은 530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530 고치시고 그 다음에 누구 적는다고요? 단기 순위. 그리고 이 정도 난이도는 맞출 수 있게끔 준비해 주세요. 8652.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분이 여기죠. 잉여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단기순이익이 있어요. 88이 아니고 86이에요. 그래서 86520 빵빵빵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나오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어디죠? 네, 재무 상태표죠. 그래서 재무 상태표 오셔서 여기 보시면 아이고 이거 안 적었네. 죄송합니다. 네, 여기에서 요거 적어야 되죠? 네, 163400. 그래서 미처분이 16 잠시만요. 나 고쳤나? 8652 맞고 163400.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로 오세요. 여기 재무상태표. 그래서 재무상태표 오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고치면 되죠. 164900을 163400으로 고치세요. 그러면 마지막에 차액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안 나오죠? 그러면 맞은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문제 2번은 무조건 일반 전표예요. 이거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전산회계 1급에서는 1번은 기초정보관리, 2번은 일반 전표. 그래서 일반 전표는 분계를 좀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괴한공고. 그래서 결론은 7월 18일 날 차변의 외상매입금 3,300 괴한. 그 다음에 대변에 어음 줬으니까 지급어음 2,300 여기도 괴한.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무슨 예금에서 드렸대요? 보통 예금 얼마 줬어요? 1,000. 오늘만 입력부터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제가 입력을 할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입력 많이 안 보여드려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앞에서 100번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본인들이 안 하면 말짱 꽝입니다. 근데 이제 집에 가면 또 연습 못 하실 분도 계시니까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시간 더 드릴게요. 2, 3이구나. 그리고 여기 잠깐 보세요. 요거 이제 시험 때 되게 중요한 건데 뭐냐면은요.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친 거 보세요. 여기는 130이라고 괴한공고 번호가 있죠. 맞죠? 근데 여기는 괴한공고 번호가 없죠.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그 채권하고 채무에다가만 쓴다 그랬잖아요. 뭐하고 뭐에다가만 쓴다고요? 채권하고 채무.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그건 참고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안 들어가도 되는 거에 들어가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시험 보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 보면은 잘못 넣었네. 거래처.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거 참고로 채점 대상 아니라는 거. 그건 참고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7월 30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저기 두 번째 줄에 대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300이 아니고 32만원. 얼마라고요? 32만원. 그래서 또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차변의 대손충당금은 32만원 밖에 없고요. 외상매출금 거. 그 다음에 대변의 외상매출금은 180이에요. 지수 거. 그 다음에 차변의 외상매출금이 모자랄 때에는 대손 뭐요? 상업비. 금액은 148만원.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저기 첫 번째 줄 가운데쯤에 계약, 임대차 계약. 그래서 계약하려고 150만원을 가지고 오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8월 30날, 이거 입력 안 했구나. 죄송합니다. 7월 30날 대손충당금. 누구에 대한 대손충당금이죠?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32 차변의 대손 상각비 90 아니다 32죠? 그러면 180에서 148만원. 그 다음에 대변의 외상 매출금 지수 포장 180. 끝. 그러니까 분계 적으실 때 이쁘게 잘 쓰셔야 돼요. 저처럼 악플이 돼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내가 써놓고도 못 읽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악플 중에 한 명인지라 간혹가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8월 30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에 임차보증금.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끝에 보통 예금.
그 다음에 8월 30일 날 차변의 임차 보증금은 500 형제. 그 다음에 먼저 갖고 갔다 선급금 150 여기도 형제.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무슨 예금에서 나갔다고요? 보통 예금. 그래서 보통 예금에서 350 나왔습니다. 그리고 분기하실 때 뭔가 특별한 게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요. 잘. 기존에 썼었던 것만 잘 활용하셔도 어느 정도 점수 맞는 데에는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18일은 별표 3개. 요거 잘하면 1등. 저기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채무 면제. 채무 면제에다 밑줄 치세요. 요거 종종 출제돼요. 시험 때. 그래서 앞에 좀 봐주시면은요. 어저껜가도 한번 적었었는데 우리 돈 못 받을 때 쓰는 게 공짜로 받을 때 쓰는 거 자산 수증이익. 뭐라 그런다고요? 자산 수증이익.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채무 면제이익. 그래서 채무가 갚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 채무를 뭐 받았다? 면제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프로그램에다가 채무라고 쳐봐요. 그래, 채무 면제 이익 나오죠? 그 다음에 아니면 뭐라고 쳐봐요? 뭐 받았다? 지문에 면제 받았다. 그럼 여기다 뭐라고 쳐요? 면제. 그러면 하나밖에 안 돼.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내가 모르니까 난 안 쓸래. 이게 절대 잘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적어 보세요. 왜 그러냐면 또 알아요. 그냥 쳤는데 뜰지 지금처럼. 지금 같은 경우에 채무를 치든 면제를 치든 나오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꼭 활용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우리 모를 수도 있어요. 그게 절대로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월 그 다음에 불나거나 지진다는 걸 뭐라 그러냐면 재해 손실이라 그래요. 무슨 손실이라 그런다고요? 재해 손실. 그 다음에 불나거나 지진 나서 보험료 받으면 보험 수익. 그 다음에 우리 요거 몇 번 풀었었는데 배당금 나오면 뭐라고요? 배당금 수익.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알고 계시면 문제 푸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왜냐면 우리 시험 문제에 이런 거 안 적혀 있잖아요. 얘는 요번 시험에 나올 거예요. 이런 거 없잖아요. 그 다음에 10월 18일은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기간이 짧으니까 무슨 차입금이요? 거기 써 있잖아요. 해당 차입금은 뭘로 계산한다? 단기 차입금. 그래서 단기 차입금이 1950. 그 다음에 여기 잠깐 봐보세요. 프로그램 들어가셔서 이건 그냥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이걸 열겠다 이 뜻은 아닙니다. 여기 사이에서 뭐라고 쳐보세요? 대표. 근데 대표이사 있다 없다? 있다. 있으면 쓰는 거예요. 그 부분부터 좀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대표이사 설정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대변에 면제 받았죠? 좋겠다. 채무 면제 이거 얼마요? 1950. 내 채무도 좀 1000만원만 깎아주지 누가. 네, 보험 수익 없을 때 있어요. 그럴 때는 보험 차익.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다 치지 마시고 여기에다 일부만 치세요.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보험 차익 있죠. 네. 그래서 보험 수익 없으면 보험 차익으로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10월 25일은 두 번째 줄에 가지급금하고 첫 번째 줄에 출장. 여기는 다 주기는 했어요. 그래도 이런 걸 좀 기억하시면 문제 푸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뭐 기억하셔야 되냐면요. 우리 출장 가면 가지급금 처리한다고 했어요. 갔다 와서 정산하면요. 근데 거기 다 써놨어요. 이럴 땐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보다 더 자세하게 줄 수가 없어요. 시험 문제가. 그럼 이럴 때 맞추셔야 좀 편하게 합격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저희가 준비하는 게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은 쉬울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죠? 어려울 수도 있죠. 이거는 뭐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결론은 10월 25일 날 차변에 800번대 여비교통비 285만원. 그리고 얼마 남겨오셨대요? 네, 15만원 남겨오셨대요. 뭘로 남겨오셨대요? 현금. 그 다음에 이 사람 갈 때 가지급금 처리했대요. 300만원.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우리 헷갈릴까봐 거기 적어 놓으셨어요. 거래처를 뭐 할 것? 입력할 것.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누가 갖고 갔냐면은 영업부사원 누구요? 누리호. 이건 너무했다. 누리호는 사람 이름 아니잖아요. 이거 로켓 이름이잖아요. 너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는. 너무 대놓고 홍보해 주시는데. 전 아까 입력 안 한 것 좀 입력할게요. 거기 놓치신 것들 입력하고 계세요. 근데 안 써도 되는데 네. 헷갈려서 써야 되는 아, 그건 상관없어요. 네. 쓰긴 쓰고 안 써도 되는 거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얘는 써야 되죠. 그러면 여긴 있어야 되고 얘는 안 써도 되는데 여기에다 형제 썼잖아요. 이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날이나 아니면은 저기 언제냐 조만간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무슨 얘기 할 거냐면 모르면 그냥 거래처 쓰라고. 그렇다 그래서 다 쓰란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건 안 써도 되잖아요. 네, 구별할 수 있는 건 구별하시고 시험장 갔는데 시험장 갈 때까지 연습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다 숙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험장 갔는데 아 요거는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그냥 넣어버리세요. 왜냐면 감점 안 돼요. 이건 제가 해봤어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얘기하는 거의 90% 이상은 실제 저기 수강생분들이 하신 것도 있고 제가 해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검증 끝난 것들만 되도록이면 이야기하는 거지 검증 안 된 거는 솔직히 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11월 4일은 이거 외우라 그랬습니다. 예, 이거 잘 나와요. 왜냐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연금으로 퇴직금을 받기 때문에 이거 관련된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급여형하고 무슨 형이요? 기여형. 그래서 급여형 나오면 운용자산, 기여형 나오면 퇴직금. 이건 잘 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다 연금으로 바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종종 있어요. 아우 이대로면 연금 못 받을 것 같아. 연금을 못 받진 않습니다. 적게 받을 수는 있는데 못 받지는 않아요. 무조건 줘요. 그 대신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공무원 연금은 국가가 돈 없으면 세금으로라도 주잖아요. 국민연금은 국가가 돈 없으면 세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뭘로 주냐면은 저걸로 줘요. 세금을 더 걷어서 줍니다. 그래서 이대로 나가면 여기 계신 분들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자라나는 새싹들은 나중에 잘못하면은 저기 국민연금을 본인 월급이 한 20%씩 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돈이 없는데. 그러면 국민들한테 뭐를 더 내야 돼요? 네, 세금을 더 걷어야죠.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자라나는 애들은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 월급의 반 정도는 세금으로 내야 될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가 없죠? 애들이 없잖아요. 네. 애들 많으면 상관없어요. 애들 많으면 나눠서 내면 되니까. 근데 애들이 없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한 명이 많이 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개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개는 뭐 그렇게 아주 어렵지는 않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 전표 분개가 단점이 하나 있어요. 나올 때마다 난이도가
심각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어떤 횟수 풀 때는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 정도면 합격하겠는데? 근데 그랬다가 또 어떤 거 풀면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떨어지겠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일반 전표 쪽에서. 근데 그게 딴 것 때문이 아니고 원래 일반 전표 자체가 시험 문제 난이도가 오락가락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교통비 800번대, 그 다음에 현금, 대변이 아니고 차변인데. 그리고 이거는 되도록이면 지켜주세요. 대변 먼저 넣었으면 대변 마무리, 그 다음에 차변 먼저 넣었으면 뭐요? 차변 마무리. 왔다 갔다 하시면서 넣는 거는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거 잘못하면 또 틀린 문제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11월 4일날 차변에 퇴직급여 오타 났네. 퇴직급여 500번대, 800번대 200. 그 다음에 퇴직급여 500번대 300. 대변에 보통 예금. 그 다음에 문제 3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쳐주세요. 저기 어디냐? 직수출. 뭔 수출이요? 직수출. 수출 나오면 그냥 수출이에요. 수입 나오면은요, 네, 수입이에요. 그냥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7월 14일은 매출의 수출 HK, 그 다음에 전자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대변의 제품 매출 5천, 그 다음에 1,000만원은 6월 30일 수령한 계약금이래요. 계약금에다 밑줄 치세요. 우리 계약금 나오면 두 가지입니다. 선급금 아니면 뭐예요? 수금. 지금은 선급이에요? 선수예요? 선수예요. 왜냐면 물건 팔았으니까. 우리 팔면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처리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등록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7월 14일 가셔서 그 다음에 매출의 수출 제품 5천, 그 다음에 거래처는 HK, 그 다음에 요거 꼭 넣어 주셔야 돼요. 직접 수출일 때는 직접 수출. 그 다음에 붕괴는 모르겠으면 뭐라고요? 호나. 그 다음에 차변의 선수금 1,000. 그 다음에 차변의 외상 매출금 4천.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8월 5일 동도 유통의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래서 전자세금 계산서 나왔으니까 매출의 과세, 그 다음에 동도역, 대변의 제품 매출 1,000. 이런 오타 났네요.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 100. 그 다음에 차변에 어음 받았으니까 무슨 어음이요? 받을 1,000.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여기 빠졌네요. 서도한테 받았죠? 그리고 배서에다 밑줄 치세요. 배서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요? 받을 어음이에요. 그것도 좀 잘 봐주세요. 그 다음에 차변에 100만원은 외상으로 하셨대요. 외상 매출금 100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 일단 8월 5일 오셔서 오늘은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제가 앞에서 입력까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근데 내일부터는 되게 타이트하게 갈 거예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진도를 어떻게 나갈 거냐면 내일부터는 2개 풀 거예요. 그러니까 50분 동안에 풀고 10분 쉬었다가 50분 맞추고 10분 쉬었다가 50분 풀고 10분 쉬었다가 50분 맞추고 집에 가는 거예요. 남은 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좀 타이트하게 할 겁니다. 근데 저희 반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전산회계 반 다 이렇게 저는 수업을 해요. 그래서 하나라도 더 풀어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거는 참고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차변에 바드럼 넣으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동도가 아니고 어디였죠? 네, 서도였죠. 여기 꼭 서도 바꾸시고. 그 다음에 차변에 외상 매출. 이제 시간이 좀 넉넉하진 않았는데 이건 알고 계십시오. 여기에서 수업을 몇 시간을 더 한다 그래서 확 늘진 않아요.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의 싸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다가 잘 안 되실 때는 한 번씩 오시거나 아니면 저기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 관련돼서는 확인하는 대로 바로바로 답 달아드릴 거예요. 매입의 카가고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저기 어디냐? 휴대전화 옆에 유형자산에다 밑줄 치세요. 만약에 이거 자산 처리하라고 나왔으니까 비품이에요. 뭐라고요? 비품. 왜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핸드폰 사시면 몇 년 이상 쓰죠? 1년 이상 쓰죠? 그래서 비품이고 유형자산이기 때문에 비품이에요. 만약에 유형자산이 아니고 뭐 저기 뭐냐 비용 처리해라 그랬으면 뭐 소모품 비가 되거나 아니면은 통신비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답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회사 가셔서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회사에서 뭘로 처리했나 옛날 거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열심히 찾아봤는데 안 보이네.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에는 진짜 모르겠으면 그냥 직장 상사분한테 물어보세요. 괜히 또 혼자서 이거일 거야 라고 했다가 또 나중에 혼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하만전자 차변에 여기는 유형자산이라고 되어 있으셔서 뭘로 처리할 거라고요? 비품. 그래서 비품이 440. 그 다음에 세금이 44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카드로 결제하시면은요 현금이라 그랬어요? 외상이라 그랬어요? 외상이에요. 그래서 미지 급금 484만원. 무슨 카드? 국민카드. 정리하시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집에서 공부하실 때 뭐만 푸시냐면 기출문제만 푸세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 제일 잘못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공부하세요 그러면은 꼭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공부하냐면은 책을 처음부터 봐요. 앞에부터 자기 모른다고. 그거는 학교 공부할 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 자격증 공부라고 있잖아요. 자격증 공부는 무조건 그 문제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내용은 이제 파악은 했어. 분계는 조금 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무조건 문제만 푸는 거예요. 왜냐면 어쩔 수 없는 게 문제 풀어서 몇 점 나오냐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냐를 물어보는 거긴 하지만 솔직히 아는 거랑 문제 푸는 거랑은 또 달라요. 그 다음에 휴대전화 그리고 요거 꼭 기억하세요. 카과하고 현과하고 건별은 포함해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484만원 포함해서 넣으면은 440으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기억하고 계시면 문제 푸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하만전자, 그 다음에 카드는 국민카드. 그리고 여기 보세요. 카드일 때는 여기 카드로 잡으셔도 돼요. 네. 근데 모를 때에는 무조건 뭘로 잡으라고요? 모를 때에는 네, 혼합. 그래서 카드로 잡으시고 원재료를 비품으로 고치셔도 돼요. 아니면 혼합으로 한 다음에 바꿔주셔도 됩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1월 11일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두 번째 줄에 전자계산서랑 두 번째 줄 끝에 11월 1일. 이렇게 날짜 나오면은요, 그 날짜 가셔서 꼭 뭐 하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이거 날짜 가서 안 보시면은 문제 풀었을 때 맞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일반 전표 11월 1일로 가시면 여기 보시면 먼저 준 거 100만 원 있어요. 먼저 준 거 얼마 있어요? 100만 원. 그래서 그거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11월 11일 오셔서 매입의 면세 덜함여. 그리고 우리 헷갈릴까봐 거기에다 아예 적어주셨어요. 뭐라고 적어주셨죠? 교육 훈련비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800번대 교육 훈련비 500. 그 다음에 아까 먼저 준 거 찾았죠? 우리 먼저 얼마 줬죠? 100만 원 줬었죠? 그래서 먼저 준 거 100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은 뭘로 드렸대요? 통장에서 드렸대요. 그래서 보통 예금 얼마요? 400.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 또 보시면, 그래서 입력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은 매입 매출 연표 11월 11일 오셔서 면세, 품목은 교육, 오타 났네. 교육. 그 다음에 공급가액은 500. 그 다음에 거래처는 덜함. 그 다음에 전자는 여, 붕괴는 혼합 잡으시고, 차변의 교육훈련비 800번대, 대변에 먼저 준 거 100.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통예금.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면 되세요. 되셨나요? 그리고 분개하시다 보면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꼭 준비하셔서 시험 때 안 틀리셔야 됩니다. 잘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풀다 보면은. 그 다음에 11월 26일은 요건 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세 번째 줄에 무형자산. 이거 맞추시려면 우리 외운 거 기억나셔야 돼요. 무형자산은 식별 가능해야 되고, 영어권은 자가 창출 안 되고, 유상 취득만 인정되고, 감가상각할 때 직접법 써야 되고, 내용연수는 20년 이내로 하고, 합리적인 감가상각 방법이 없으면 무슨 법 써라? 정액법.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개발비는 무형자산, 연구비 및 정상 개발비는 판매비와 관리비. 지금 무슨 자산으로 처리하래요? 네. 그러면 뭘로 처리하셔야 돼요? 네. 무슨 비? 개발비. 그게 그 뜻이에요. 그게 힌트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연구비는 자산이 아닌데 그러면 뭘로 처리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이게 기억이 나셔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똑같은 얘기 하는 거 있잖아요. 암기 좀 하시라고. 안 외워지는 것도 아는데 방법이 없어요. 네, 자격증 시험이라. 그래서 매입의 과세, 미래여, 차변의 개발비 1000, 그 다음에 세금 100, 그 다음에 뭘로 줬죠? 보통 예금 1100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등록은 11월 26일 가셔서 매입과세에, 그 다음에 연구, 아니면 뭐 연구 개발, 그 다음에 천, 그 다음에 거래처는 저기 미래, 그 다음에 전자는 여, 붕괴는 혼합 잡고, 개발비 1000, 대변에 보통예금 1100.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12월 4일은 어디에다 밑줄 칠까요? 몇 cc? 네, 2000cc. 그러면 몇 cc 넘으세요? 네, 1000cc 넘어요. 그러면은 매입의 불고. 그 다음에 어디 갔냐? 거래처는 차차. 전자는 여. 다음에 차변에 보시면 500번대 모여 차량 유지비 82만 5천원. 대변의 보통 예금 82만 5천원. 그 다음에 이렇게 넣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12월 4일인데 불공의 품목은 어디 갔냐? 승용차.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75만 원으로 넣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75만 원에 7만 5천 원에서 더하면 얼마죠? 82만 5천 원이죠. 그리고 헷갈리시면 꼭 이렇게 하세요. 여기 보세요. 82만 5천 원 나누기 110 곱하기 100 하면 75만 원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구할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 등록은 이렇게 하시면 되죠. 차차. 아이고. 차차. 그 다음에 전자는요. 그리고 요거 꼭 넣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그 다음에 분계는 혼합 잡고,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 그 다음에 대변의 보통 예금. 되셨죠?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문제 4번 수정. 1번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한 80만원은 외상으로 매입하여 영업부에서 업무용으로 사용 중인 거래처에 대한 지급액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8월 2일은 차변의 미지급금 80, 온누리, 그 다음에 보통예금 80.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일반전표 8월 2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외상매입금을 뭘로 고치세요? 미지, 급금.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업무용. 요게 힌트예요. 업무용일 때에는 외상 쓰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업무용의 뜻이 뭐죠? 말 그대로 일할 때 쓴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구별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11월 19일 원재료 매입했대요. 그 다음에 신입사원의 실수로 무슨 전표에다 넣어버렸어요? 일반 전표. 그래서 요거 은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 삭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그 다음에 보시면 일단은 11월 19일 날 매입의 과세, 그 다음에 차차, 전자는 여, 차변의 원재료 30, 그 다음에 세금 3만원, 그 다음에 현금 얼마요? 33만원. 그 다음에 여기로 오세요. 일반 전표. 일반 전표 11월 19일 오셔서 요거 삭제하시고, 그 다음에 매입 매출 전표 몇 월 며칠 가세요? 11월 19일 가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11월 19일 오셔서 매입 과세에, 그 다음에 운반비, 운반, 그 다음에 금액은 30만원에 3만원, 차차 운송, 그 다음에 전자는 여, 붕괴는 혼합 잡고, 원재료 맞고, 대변의 현금.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정리하십시오. 특히 지금 하고 있는 요 문제 4번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돼요. 그래서 내가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문제 4번은 더 쉬워지실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 5번 결산. 1번 수동, 2번도 수동, 3번만 뭐요? 자동. 그래서 하나씩 또 보시면 1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에 비정상. 우리 외우라고 한 것 중에 이거 있었어요. 재고자산 감모손실에 정상적일 때는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회계 처리 안 한다. 그 다음에 지금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그래서 비정상적일 때는 영업의 비용 처리하고 회계 처리하는데, 그 회계 처리할 때 쓰는 게 요거예요. 재고자산 감모손실.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봐보세요. 앞에 보시면 이분계 어려워요. 왜냐면 원래 이분계는 여기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전산세무 2급에 잘 나와요. 그래서 약간 요거는 좀 틀리라고 준 문제. 그래서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손실 200, 대변의 제품 200, 적요 8번. 이거 맞추는 게 이상한 겁니다. 이거 맞추신 분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면 전산세무랑 전산회계 같이 준비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맞출 확률이 좀 있어요. 왜냐면 세무에서는 그래도 좀 나오긴 하거든요. 아예 안 나오진 않으니까. 근데 회계만 하신 분들은 볼을 보고 볼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좋은 게 뭐냐면 이거 몇 회죠? 106회죠. 우리 시험에 나올 확률은 거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100% 맞진 않지만 현재까지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 8월달 시험은 전체적으로 다 쉬웠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8월달에 뭐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 보는 사람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8월달 시험이 어렵게 나온 적은 거의 없어요. 일단 합격률을 보면 평균치 정도 아니면 평균치보다 높거나 거의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제 개인적인 예상은 휴가 때 공부한다고 고생했다고 이렇게 좀 쉽게 내는 거 아닐까? 왜냐면 원래 과거에는 8월달 시험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4월, 6월, 10월, 12월 이렇게 4번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짝수달마다 한 번씩 보거든요. 2, 4, 6, 8, 10, 12 이렇게 해서 2달에 한 번씩 보는데 약간 그런 느낌도 있긴 있어요. 그 다음에 수동은 일반 전표 몇 월 며칠이요? 12월 31일 오셔서 차변의 재고자산 감모손실 200, 그 다음에 대변의 제품 200이고 여기 적요에다가 8번 넣어주시면 돼요. 몇 번 넣으시면 돼요? 8번. 참고하세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다음에 2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광고 선전비 비용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그리고 앞에 봐주십시오. 이거는 수동결산 안 되시는 분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무조건 감소시키세요. 그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이라고 나오면 올해 거 적고 수익비용이라고 나오면 내년 거 적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거기 판매비와 관리비로 비용 처리했잖아요. 그러면 비용에 감소시키는 거예요. 뭐 시킨다고요? 비용의 감소. 그럼 비용 감소 어느 변이죠? 비용 감소 대변이에요. 어느 변이라고요? 대변. 그래서 대변의 광고 선전비.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소모품 계정 쓰래요. 그래서 차변에 소모품. 그 다음에 비용이라고 되어 있으면 내년 거 쓰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용은 내년 거죠. 그래서 200 얼마요? 50. 끝. 그리고 제가 내일부터 아마 미리미리 하루에 2-3개씩 더 드릴 거예요. 네, 수업 시간에 2개 풀고 2-3개씩 더 드릴 거예요. 왜냐면 한 번에 막 10개씩 드리기에는 좀 부담돼서 갖고 가는 것도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내일부터 해서 2-3개씩 한 3-4개씩 해서 더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수업 끝나고 나중에 푸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되시죠? 책에도 이제 더 이상 풀 거 없어요. 우리 그때 기출문제 다 풀었잖아요. 답은 여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기 안에 보시면 이렇게 여기 답이라고 다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다 보면 돼요. 각 회차마다 답 다 있어요. 요 안에.
그래서 거기 가서 답 보시고 그 다음에 답 봤는데도 모르겠어 그러면 사진 찍어서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보내주시면 안 돼요. 몇 회에 뭐 그러면 저희 집에도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또 찾아봐야 되니까 좀 번거롭겠지만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 달아드릴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 밑에다가 또 차변에 소모품 그리고 이런 건 나와도 상관없고요. 지우실 거면은 스페이스바 엔터 치시면 지워져요. 근데 저는 왜 일반적으로 네. 아, 그거 왜 그러냐면 자동 결산하면 자동으로 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붕괴는 차대로 나오고요. 우리 자동 결산한 다음에 저거 누르죠. 전표 추가. 전표 추가 누르면은 결차 결대로 나와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전 아직 안 했잖아요. 예. 제가 하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3번은 여기 가서 하면 되죠. 어디 가서 하면 되냐면 결산 자료 입력하셔서 1월에서 몇 월이요? 12월. 그 다음에 제일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선납세금 옆에다가 그대로 치고 그 다음에 계산기에다가 거기 지문에 보시면 1075만 원을 쳐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얼마 빼요? 650을 빼요. 그러면 425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425를 치세요. 끝. 어렵진 않죠 이거? 네. 이거는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 3-4번만 해보시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꼭 무슨 추가? 전표 추가. 그 다음에 전표 추가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로 와보세요. 어디로 오시냐면은 여기 일반 전표 12월 31일로 다시 들어오시면 여기에 이렇게 결차 결대로 나오는 거 있어요. 결차 결대로 나오는 거는 컴퓨터가 해준 거예요. 네, 자동 결산 누르면 이거 자동으로 떠요. 그리고 우리가 한 거는 이렇게 나와요. 차대로. 그래서 차대로 나오는 거는 사람이 한 거고 결차 결대로 나오는 건 누가 한 거예요? 프로그램이 한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이 결차 결대도 옛날에는 우리가 다 직접 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도와주세요? 컴퓨터가. 그래서 항상 보면은 저기 없어지는 직업의 탑10 정도 되면은 좀 씁쓸하긴 하지만 회계가 그 격리 직원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없어지진 않아요. 제가 장담하는데 격리 직원이 없어지면 저기 세금도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없어지진 않는데 줄어드는 건 확실합니다. 왜냐면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계속 사람은 필요 없어요. 지금 가보세요. 식당 가보세요. 사람도 서빙하지만 로봇도 같이 서빙하잖아요. 그리고 커피숍도 이제 유인 커피숍이 늘어나고 있어요. 무인이 늘어나고 있어요. 무인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 동네 무인 라면집도 하나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미안한데 누가 차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장담하는데 빠르면 1년, 늦으면 3년 안에 없어져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희 동네가 유동인구도 없고요. 그 다음에 연령대가 높은 동네예요. 원래 그런 라면 그런 거는 좀 젊으신 분들이 많거나 애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동네는 애들도 지금 딴 데로 이사 가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저희 동네 옆에가 검단 신도시라 저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 드냐면 왜 여기에다 저걸 차리지? 꼭 지나가면서 사장님들 이렇게 보면 좀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저희 동네 그 땡스 부대찌개 거기 사장님 아침마다 먼 산 쳐다보고 있는데 나 되게 좀 그렇더라고요. 아 그러고 보니 요번 주에 땡스 부대찌개 한 번 더 팔아드려야지. 난 맛있던데. 그 다음에 1번은 거래처 나왔죠? 거래처 원자. 그 다음에 2번은 부가세인데 돈 나왔죠? 그럼 어디에요? 부가세 신고서. 그 다음에 3번은 저기 어디냐? 가장 많이 나왔죠? 가장 많은 달에 저기 배정 과목이면 총계정 원자. 그래서 1번 보시면 여기에다 하시면 돼요. 거래처 원장 가셔서 6월 말.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 외상 매입금. 그리고 거래처 모르면 뭐라고요? 엔터. 치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많은 데가 다솜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다솜 상사에 6,300.
이렇게 쓰시면 되세요. 그래서 다솜 상사의 6,300.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2번 여기죠. 부가세 신고서. 그래서 부가가치세에서 신고서 가셔서 4월 1일에서 6월 30일 차가감은 여기 제일 밑에 있어요. 1125만 700원.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3번은 여기입니다. 어디냐면은 여기 회계관리에서 총계정 원장. 그 다음에 4월에서 6월.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 광고 선전비. 그 다음에 지금 제일 많이 발생한 달이죠. 6월에 얼마예요? 500. 그리고 꼭 연습하실 때 이것도 하셔야 돼요. 여기 가셔서 이론 체크랑 요 밑에 요거 있죠? 요것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꼭 요거 버튼 누르셔야 돼요. 무슨 저장이요? 답안 저장. 그래서 답안 저장 누르고 내고 나가시면 돼요. 결산에서 전표 추가하고. 네, 그렇죠. 전표 추가하고 그다음에 요거 하고 프로그램 끄고 USB 빼서 주고 나오시면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시험 시작하고 30분부터 나갑니다. 30분 이후부터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30분 됐는데 나간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친 거 아니면 공부 안 한 거예요.